2011년 4월 13일 프랑스 낭트에 사는 한 이웃 주민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옆집에 자비에르라는 남자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집의 문이 며칠째 닫혀 있고 사람의 인기척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신고를 했죠. 자비에르 가족은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뒷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웃이 수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열쇠공의 도움을 받아서 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딱히 수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침대의 시트가 모두 벗겨져 있었고 옷장의 문이 열려있긴 했지만 경찰은 자비에르 가족들이 모두 여행을 떠난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비에르 가족 전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친척과 지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찰은 그날 이후로도 4번이나 더 그 집을 방문했는데요. 추가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집안의 액자에 사진이 모두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집안에는 혈흔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일 후인 4월 21일 6번째 신고 전화를 받고 다시 한번 집을 확인하던 경찰은 정원 테라스 밑을 파보다가 무려 5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신들은 이불과 봉투로 둘둘 쌓여져 있었죠.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 집에 거주하던 자비에르의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 집에서 키우던 대형견 2마리의 시신도 함께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것은 아무리 추가 수색을 해보아도 아빠이자 집안의 가장이었던 자비에르의 시신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프랑스 전역은 충격을 받았죠. 자비에르 드폰 드리구네스는 1961년생으로 사건 당시 50살이었습니다. 그는 명망 있는 귀족 집안 출신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귀족 집안 출신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어서 항상 가문의 문장이 그려진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자비에르는 사건 당시 사업가였고 그의 아내 아그네스는 가톨릭 학교 교사였습니다. 첫째 아서와 둘째 토마스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셋째와 넷째는 사립 가톨릭 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자비에르는 20살 때 프랑스 파리에서 17살의 아그네스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자비에르는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서 아그네스와 헤어지고 1년 동안 여행을 다녔죠.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아그네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자비에르는 그 사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그네스가 임신한 아들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주고 아그네스와 결혼까지 했죠. 프랑스 귀족 가문의 경우 성을 물려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미혼모와 결혼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자비에르의 이런 결정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아그네스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토마스, 앤, 브누아라는 3명의 자녀를 낳았죠. 자비에르는 아이들을 사랑했고 가정적인 아버지로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삶은 탄탄대로인 것 같았죠. 2000년 초반의 자비에르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미국 플로리다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야 했고 그때 자비에르는 거의 전 재산을 잃었죠. 그렇지만 자비에르는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프랑스에 돌아와서도 예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가족들은 집안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2011년 1월 자비에르의 친아버지가 사망했는데요. 그는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받으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확인해보자 백작이었던 친아버지는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비에르는 아버지의 아파트에 남겨진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22구경 총을 발견했죠. 그때부터 자비에르는 사격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을 함께 데려가서 사격장에서 연습을 한 적도 있었죠. 그는 사격장 강사에게 소음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부터 총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후인 2011년 4월 13일 자비에르의 집이 며칠째 조용하고 문이 모두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한 이웃이 수상하게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6번째 수색에서 가족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4명의 자녀들의 몸속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내 아그네스의 몸속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기계를 사용했는데요. 그 기계가 4월 4일 새벽에 작동을 멈춘 것으로 보아 그때 제일 먼저 살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죠. 가족들의 시신이 발견된 정원 테라스 밑은 지면과 발코니 사이가 아주 낮은데요. 자비에르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를 잘 못 숙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 구멍 속에 시신을 넣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측했죠. 또한 무려 5명이 잠옷을 입은 채로 살해되었는데 집안 어디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웃들 또한 총소리나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의 시신 속에도 자비에르의 DNA나 지문 등의 물질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경찰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은 자비에르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그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비에르는 미국에서의 이민을 실패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친아버지마저 사망하면서 어떠한 유산도 남겨주지 않자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가족 전체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소음기를 구매하고 주기적으로 사격장에 연습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한 지 약 3개월 정도 된 4월 1일에는 삽과 시멘트를 구매했죠. 그리고 4월 3일 일요일 오후에는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둘째 토마스를 제외하고 가족 전체가 다 함께 저녁을 먹은 후에 잠에 들었습니다. 수사관은 바로 이때 자비에르가 가족들이 마신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새벽에는 잠든 아내와 자녀들을 권총으로 살해한 것이죠. 그날 아침 자비에르는 자신의 여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자신의 아들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아그네스가 사고를 당해서 현재 병원에 혼수 상태로 있다며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연락을 했죠. 그리고 수사관은 바로 그날 자비에르가 마지막 남은 아들 토마스마저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아내와 3명의 자녀들 그리고 대형견 2마리의 시신은 함께 묻혀 있었지만 둘째 토마스의 시신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따로 묻혀 있었죠. 첫째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둘째 토마스가 자신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수사관은 자비에르가 가문의 혈통을 물려받을 토마스를 살해하는 것을 주저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비에르는 집안을 정리한 후 정원 테라스 아래에 가족들의 시신을 묻었죠. 그 후 그는 아내의 직장과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업무상의 이유로 갑자기 호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며 이제 더 이상 직장과 학교에 나올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자비에르는 사실 자신이 미국 측의 스파이였고 상황이 위험해져서 가족들 모두 다 함께 급하게 미국으로 간다는 내용이었죠.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름과 신분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연락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에는 4월 11일 날짜가 찍혀 있었고 자비에르는 그때부터 차를 타고 프랑스 남부 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텔과 식당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죠.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도 않았고 CCTV에 본인의 모습이 찍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인 4월 13일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한 날이죠. 그리고 그 이후 편지를 받기 시작한 가족과 친구들은 편지의 내용을 수상하게 여기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이후로 4번이나 더 경찰이 자비에르의 집에 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들 전체가 여행을 떠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지만 특히 아내였던 아그네스의 가족들이 수사를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는 자비에르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금 인출기에서 30유로, 한화 약 4만 원을 인출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고 그 후 호텔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그대로 두고 가방을 어깨에 맨 다음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는 CCTV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산속 방향으로 떠난 것이 자비에르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지막 행적이 포착되고 6일 후인 4월 21일에 경찰이 6번째 출동했을 때 수색을 하다가 정원 테라스 밑에서 가족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경찰은 헬기와 수색견, 드론 등을 모두 총동원해서 자비에르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산속과 그 주변 지역을 모두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의 시신이나 어떠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포의 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여전히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죠. 자비에르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정설인데요. 문제는 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가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은 이탈리아나 크로아티아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화물선도 탈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그가 가족들의 시신을 숨기려고 오랜 시간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특히 자비에르를 잘 알던 친구들은 그가 남미 쪽으로 도주해서 새 삶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프랑스어와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도 아주 유창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외모는 평범하기 때문에 숨어 살기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죠.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후로 굉장히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한 수도원에서 자비에르가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지만 그저 외모가 많이 닮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죠.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확인을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고 여전히 단서나 목격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 전체를 살해한 자비에르는 만일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66살입니다. 그는 지금도 프랑스에서 주요 지명수배된 사람 중 한 명이며 프랑스 경찰은 여전히 그를 추적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